스페셜 1 시간에서 시장에 대한 전략 함께 구체화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토마토 투자 클럽의 김민준 전문가 연결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준입니다. 네, 이제 7월의 첫 거래일인데요. 이제 하반기의 시작이기도 하죠. 일단 코스닥 시장이 오늘 코스피 시장보다는 조금 더 좋은 모습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한 줄 평 어떻게 보실까요? 네, 양대지수 좁혀지는 격차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지수의 격차가 드디어 좁혀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희는 어떻게 대응할지 시장에 대한 전략들 알려주시죠. 네, 7월 이제 첫날인데요. 아이러니하게 또 1일입니다. 6월달에 이제 강조드렸던 내용이 코스피와 어떤 코스닥의 어떤 갭차, 괴리감이 상당히 좀 있었기 때문에 이 코스닥이 중요하다. 거의 일주일 넘게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인 것 같은데 오늘 우선 기납법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격차가 좀 좁혀들고 있고요. 하루의 연속성으로 좀 끝나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의 매크로 변수들이 조금 우호적으로 사실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의 투심은 데이터와 지표에 따른 해석은 장중에 굉장히 높이 상승했다가 음봉 윗꼬리가 좀 달렸는데요. 나스닥은 신고가 갱신을 못했습니다. 선물은. 하지만 현물은 신고가 갱신을 한 모습이었어요. 단지 이제 조 바이든에 대한 리스크가 좀 부각되면서 또 고점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 이 정도 매크로 변수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특이한 현상은 지금 이제 선물 가격을 보시게 되면 야간 선물이 이제 양봉으로 가고 있습니다만은 어찌됐건 달러 인덱스가 생각보다는 그래도 하락 움직임이 좀 있어서 관리를 좀 하는 것 같아요. 네. 위로 너무 올라가면 좋지 않다. 이런 부분은 미국 정부에 좀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좋은 내용으로 흘러가는 것 같고요. 박스권 장세의 움직임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무한정 올라가게 되면 상당히 좀 부침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10년물 국채 정도 간단하게 좀 보시고 가시겠습니다. 10년물 국채 모습인데, 이제 10년물 국채가 4.33입니다. 모양새 자체는 그렇게 썩 유쾌하지는 않아요. 네, 유쾌하지는 않지만, 어찌됐건 이 10년물 국채나 달러 인덱스의 안전자산의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연동관계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환율을 지금 현재로서는 많이 자극하는 수준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오늘 1380원이고, 3.9원 정도 오릅니다. 그래서 수급 상황이 현물 쪽으로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체감 지수는 좀 나이스해요. 그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역시나 갭매꾸기 이런 거보다는 키 맞추기 과정, 양대 지수의 키 맞추기 과정에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원달러 환율의 모습인데 추세대가 좀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죠. 오늘 움직임 또 내일 움직임이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네. 좀 추세대를 이제 이탈해서 밑으로 좀 내려온다면 더 좋을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키는 이제 환율이나 달러도 중요합니다만은 매크로도 중요합니다만은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좀 달려 있다.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은 일단 좋게 보는 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분까지 좀 염두를 해 두셔야 될 것 같고, 양대 지수 모습 비교 지금 돼 있는 현상입니다. 좌측에는 지금 코스피 모습이고요. 우측은 이제 코스닥 모습인데, 이런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그냥 양심상 저희들 이제 바램이지만 단기 반등세로 이제 870선, 880선 정도까지는 좀 올라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올렸고, 오늘도 코스피 지수가 오전에는 좀 쉬었었습니다. 네, 더 좋았죠. 그래서 사실은 오늘은 지금 2803선 0.2%가 오른 상태인데, 저가까지는 지금 0.49% 내려줬거든요. 사실은 보합권 정도에서 계속 머무르는 상황 속에서 자금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코스닥이 좀 계속 진격 앞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그래도 좀 받아들이시죠. 그래도 전일 금요일보다는 좋아진 모습입니다. 이제 이 연속성 부분이 어디까지 진행될 수 있느냐, 우리가 체킹 포인트로 좀 가져가야 되고, 이 섹터에 대한 수급이 어느 쪽으로 또 유입되느냐, 이 부분도 또 체킹 포인트를 가져가야 되겠죠. 일단 첫 단추는 잘 낀 것 같습니다. 양대 지수가 좁혀지고 있는 격차를 확인했기 때문에 지금은 결국은 여러분들의 결정이 남아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대형주 쪽으로 좀 주도력이 형성됐던 종목 쪽으로 갈 것이냐, 매매 관점으로 눌렸을 때 또 소외주를 선택할 것이냐, 그것도 관점 포인트고요. 아니면 나는 주도주 쪽에서 많이 좀 빠진 종목 중에서 선정을 하겠다. 많이 강조드렸어요. 2차 전지 부분이라든지 오늘 잘 나가고 있습니다. 요 부분에 오늘 첫 기로다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또 조보관님이 코스닥 시장 올라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해주셨는데 확실히 중소형주들이 좀 빛을 보면서 체감지수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 기간이 얼마나 길어질지 수급 방향성도 함께 체크를 해봐야겠네요. 그럼 오늘장 어떤 섹터 설명 주실까요, 전문가님? 네, 주도 섹터 3개, 반도체, 2차전지, 제약 바이오까지 준비했습니다. 네, 7월에 이제 주도주들 먼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반도체부터 한 줄 평 알려주시죠. 네, 대장주가 쉬어주면 좋다. 중소형주 반등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수급이 좀 이동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반도체에 대한 전략들 알려주세요. 네, 지금 잘 적중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평가하실 일이지만 삼성전자가 오늘 쉽니다, 여러분들. 82,000원까지 조금 넘어가는 모습이 있었지만 요 모습이 가장 좀 나이스해요. 빨리 가지 말고 좀 사부작 신압으로 이렇게 이제 키 맞추기 과정 가다가 뭐 잠정 실적이 가이던스로 훌쩍 넘어가면 뭐 86,000원까지는 무난하게 갈 것이다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중소형주 종목들이 숨 쉴 수 있는 공간.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3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로 지금 굉장히 그 돌덩이를 좀 발라놓은 상태예요. 위로 많이 못 솟구치죠. 네. 여기서 이제 좀 눌러주면 사실은 나쁠 거는 없는데 좀 쉽게 안 눌러주죠. 네. 한 21만 원 정도까지 뭐 제 바람입니다만 주가가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조금 눌러주면 시원하게 뭐 20만 원까지 좀 빼주면 정말 나이스고요. 근데 그럴 지금 기류는 보이지 않고 단지 하이닉스도 여기서 빠르게 못 넘어가면 주가는 갈 때 못 가면 조정은 받아요. 네. 그러면 이 조정에 이제 우리가 정리한 게 빈 공간을 어디가 메꿀 것이냐 이렇게 큰 대주제 명제를 세워놓고 반도체 안에도 지금 들여다보는 거죠. 우선 뭐 반도체 자동차는 의심할 거 없다 이랬죠. 6월 지금 반도체 무역 수지가 나왔는데 역대 최대치 경신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쉬어줘야 된다. 쉬어주는 동안에 정통 레거시가 올 것이냐 파운드리가 올 것이냐 뭐 전공정 파트가 올 것이냐 다른 데가 올 것이냐. 지금 오늘은 다른 데가 와주고 있습니다. 우선 뭐 전공정 쪽에 ALD 쪽부터 쑥 훑어보면 주성도 오늘 괜찮았고요. 유진도 괜찮았고요. 조금 무거운 평으로 이제 일컬어지는데 원익 IPS도 오늘 괜찮은 모습입니다. 이쪽은 나쁘지 않아요. 예,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선택이죠. 삼성전자 향 쪽으로 결을 탈 것이냐.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가 여기만큼은 물러설 수 없다. 이제 삼성전자에서 확인은 안 해줬습니다. 함구했습니다.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네오셈이죠. CXL 뭐 이 시간에 여러 번 들고 나왔고 오늘 오킨스전자 뭐 TLB 코리아 서킷까지 지금 여기 있는 쪽이 뭐 이제 기판 관련된 쪽도 있지만 CXL 관련 모멘텀들이거든요. 요 부분이 좀 더뎠어요. 삼성전자가 순위가 좀 뒤로 밀렸죠. HBM3에서 워낙 뭐 노이즈가 있었지만 늘 말씀드렸지만 다 제거됐고 선반영된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뭐 HBM3에서 이제 단수가 중요하겠지만 HBM4로 넘어가는 시장, 그 악재는 일정 부분 선반영되었기 때문에 기다렸던 순위의 모멘텀들이 다들 나오겠죠. CXL은 이제 4차선 고속도로냐 8차선 고속도로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거죠. 삼성전자가 여기서는 제가 봐서는 확실히 기술력이 좀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밀리지 않을 것 같고 오늘 시세 반등 이쪽으로도 좋고요. 그러면 전공정, CXL 여기 지금 나쁘지 않고 HBM은 좀 조심하라 말씀드렸습니다. 좀 쉬어간다는 거죠. 쉬어간다는 거예요. STI도 이제 4만원 넘어가고 4만원대 지지력을 형성 못하면서 오늘 차익 실현이 나오는데 요 안에 빈 공간을 지금 정통 딜앤랜드, 레거시, 뭐 CXL 기판도 여러 개 있고요. 그리고 파운드리 쪽도 나쁘지 않습니다. 수급 상황 자체가 주가는 좀 내려가고 있지만 파운드리의 종목들을 좀 보시면 관련된 종목들이 외인 수급은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결국은 외국인들은 저점 매수, 가격 경쟁력을 노리든지 지금은 어정쩡한 스탠스 안 된다 그랬어요. 단타를 치든 딱 매직 관점으로 포지션 매매를 하든 정해서 가셔야 되는데 이제 슬슬 지수가 만약에 코스닥 쪽으로 흘러가면 중소형주 반등은 클 것이요. 코스피 쪽으로 이끌어 가게 되면 포지션 매매 이제 잡아놨던 분들은 좀 굉장히 큰 수익을 누리는 그런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단지 이제 우리가 체킹 포인트는 좀 가져가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어느 쪽이 가장 낫느냐? 하이닉스 쪽도 나쁘진 않아요. 단지 이 낙수효과 쪽을 좀 생각했을 때 악재가 선반영된 쪽 SK하이닉스는 악재가 선반영될 게 없었죠. 워낙 좋았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악재가 다 선반영됐고
앞으로 나올 모멘텀이나 실적군의 피치를 더 받을 수 있는 쪽은 삼성전자 밸류체인이 조금 더 우위에 쓰지 않겠느냐. 단지 이제 양측의 수혜를 다 보는 쪽이 있습니다. 뭐 전공정 라인이 됐던 뭐 HBM이 됐건 양측 수혜, 뭐 슬러리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 CMP 공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주가가 좀 눌러졌을 때 접근 포인트를 가져가셔야 된다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소부장 종목도 하나씩 차례가 좀 오는 것 같은데요.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 전공정이나 CX 쪽 특히 반등을 좀 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확실하게 가격 경쟁력이 있는 쪽이라든지 혹은 짧은 단타 이렇게 좀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 밸류체인에 대해서 조금 더 우호적인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전문가님 일단 말씀 주신 대로 이번 주 5일에 잠정 실적 발표가 있는데 사실 마이크론도 실적은 괜찮은데 주가는 밀렸었잖아요. 이 실적 시즌, 이 삼성전자 실적이 발표되는 날은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네, 지금 뭐 흐름을 예측해보면 기관 쪽은 아까 누구신가요, 앵커님? 연희님? 네, 저도 좀 봤는데 비슷한 뷰를 좀 갖고 있는데요. 저의 이제 분석치를 정보 분석까지 좀 드린다면 저는 그날 장대 양봉 플레이로 좀 이어질 것 같아요.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오르는 걸 막을 길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네, 계속 오를 겁니다. 저도 그래서 2차 목표가를 제시했고 올해 제가 드린 삼성전자 목표가는 92,000원이었거든요. 내년은 이제 또 달라지겠죠. 단지 이제 이 속도가 가파르게 가고 나서 좀 쉬어가는 쪽이 좋고 아니면 여기서 기간 행보를 오래 버틴 다음에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이제 사업 분야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IT 가전부터 여러 가지 분야가 있을 텐데 지금 나쁘지가 않습니다. LG전자도 나쁜 쪽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가 86,000원 언저리까지 금요일로 갈수록 점진적으로 상승으로 갈 것 같고요. 가이던스가 넘어간다면 삼성전자는 그 실적 발표 날에, 잠정 실적 발표 날에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좀 차익 실현이 키 맞추기로 나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다시 중소형주들도 키 맞추기 할 때 따라가는 양상이 진행될 것 같아요. 단지 이제 하나 경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장대 양봉을 쓰고 가이던스로 훌쩍 뛰어넘는 실적 베이스를 뜨면 마이크론하고는 좀 얘기가 틀린 게 마이크론은 정통 레거시에서 1인자 기업이 아닙니다. 정통 레거시 부분에 관해서 1인자 기업은 삼성전자였어요, 원래. 그리고 마이크론은 삼성전자하고도 지금 뭐 HBM에 관해서 비교 우위 경쟁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삼성전자가 훨씬 위에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마이크론보다 더 많은 모멘텀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실망적인 메모리나 이런 쪽으로는 제가 봤을 땐 진행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단지 주가의 각도, 이제 우리가 HTS를 보게 되면 각도기가 좀 있는데 각도가 너무 가팔랐을 경우는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간격을 좀 두면서 매집 관점으로 모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높은 확률로 삼성전자가 다시금 8만 전자를 크게 이탈하는 이런 경우는 없을 것 같다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네, 실적 시즌 대응까지 알려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2차 전지 섹터 또 한 줄평 들어보겠습니다. 네, 7월 첫 단추는 잘 깨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시작이 좋네요. 그럼 마지막까지 단추를 잘 꿰 수 있을지 2차 전지 전략 알려주시죠. 네, 이렇게 이제 스탠바이를 한 2분 정도 하는데, 뭐, 채팅창을 가끔 봅니다. 네, 가끔. 네, 여러 의견들을 이제 경청하고 귀담아 듣는 편인데, 뭐, 사실은 이제 저의 의견이 중요할 것 같은데, 많이들 부정적인 시각도 좀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저희 개인적인 의견은 첫 단추는 잘 끼었고, 확실히 그 반등의 트리거는 2차 전지를 이제 객관화를 시키려고 많이 하는데, 최근에 제가 굉장히 한 2주, 3주 동안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 단추는 잘 깨어진 것 같습니다. 우선은 다른 건 다 둘째 치고요. 우선 기술적인 부분이 반등세를 써야 되는 그런 변곡의 위치예요. 네, 여기서 더 흘러내리면 위태롭죠. SDI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제 실적 시즌에 들어가는데 셀 업체 중에서도 상당히 좀 전고체의 모멘텀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양극재 공장도 지금 설립을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미 삼성 SDI는. 그렇기 때문에 25년에 완공될지 26년에 완공될지는 모르겠지만 다양한 밸류체인 수직 계열화를 삼성 SDI 자체가 맞춰가고 있거든요. 오늘 SDI 결 중에 WPC가 좀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WPC 같은 경우는 소형 가전, 삼성 SDI가 이제 ESS나 대형 중대형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소형에 관해 전동기 쪽으로 여기 분리막 쪽에서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쪽도 지금 10% 반등이 SDI가 움직여 주니까 가고 있고요. 다른 쪽들도 오늘 좋은 거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4.9%대 반등 정확하게 짚어드렸어요. 포스코홀딩스 오늘 반등. 에코프로 BM 양극재들은 조금
사실은 관련성이 없는데 18만 원에서 어찌됐건 이겨내는 모습. 저도 지금 그래서 관심이 조금 생깁니다. 아직은 좀 고프로 BM은 SDI보다는 좀 약해요. 네, 좀 약하고 기존에 이제 형성되었던 실적권중들 중에 선별화를 해야 되는데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좀 핵심 사항으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저점 반등을 하는 종목이냐, 써놓으시고요. 아니면 가격 경쟁력이 있는 쪽이냐. 네. 저점 반등을 한다고 해서 그 종목이 무조건 가격 경쟁력이 있는 쪽은 아니에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실적이나 밸류를 넣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요렇게 좀 구분을 지어 보겠습니다. 기술적 대응에 따른 반등이냐, 네. 어닝 시즌으로 들어가면서 실적 대응이냐,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 종목이 저점 반등세를 이어가면서 가격 경쟁력이 있는 부분도 아닐 것이요. 저점 반등이 기술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요. 또 실적이 없는 부분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잘 구분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추세의 연속성. 오늘 이제 첫날 단추는 잘 끼었는데 자금이 없잖아요. 고객 예탁금 1501에 보시게 되면 증시 주변 자금인데 금요일 날 지금 56조예요. 올해 제가 고객 예탁금을 생각했을 때 작년에 분석을 할 때는 금리 인하가 3번이나 전제 조건을 깔고 하반기에 56조에서 60조까지 뭐 이 시간을 통해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시장 투심은 2번, 연준은 지금 1번이죠. 60조까지 좀 늘어나기가 힘들어 보이고요. 네, 사실은. 그러면 이 추세의 연속성 부분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자금이 이제 만약에 헤비하게 늘어나게 되면 사실은 너나 할 것 없이 섹터들 막 불이 붙겠죠. 그래서 이 연속성 부분은 아직 예탁금이 금리 인하가 선반영 되고는 있습니다만은 크게 늘어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꼭 체크 포인트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리비안이 붙였던 불들, 뭐 에코캡, 뭐 PNT, 뭐 이런 장비 종목들 굉장히 지금 치열합니다. 공방전이. 이건 PNT의 주봉 모습이에요. 주봉 캔들의 두 번째 솟았던 부분이 이제 82,200원까지 가고 저가가 64,000원인데 아마 다들 이 정도를 좀 보실 거예요. 지금. 여기도 지금 공방전이 좀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고 2분기 실적이 또 좋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뭐 전고체 라인업들 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뭐 27년에 상용화되는 기업들 뭐 등등. 근데 여기 지금 CIS 모습이거든요. 요런 그 장비주들. 그리고 오늘은 또 APS 계열 DNT가 좀 오늘 장비 쪽에서는 괜찮았습니다. 근데 이제 힘은 없죠. 윗꼬리가 싹 달려버려. 단지 이제 적은 거래량으로 막 6%, 7%, 8% 그만큼 잠재적 매수자들이 조금만 들어와도 확 튄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이제 선택을 폭을 잘 고르셔가지고 나는 안정감 쪽, 기술적 반등, 가격 경쟁력, 저점 반등 구분지어서 가보자. 역시나 메리트 있는 쪽은 저는 지금 셀 쪽에서는 SDI, 그리고 장비, 2차전지 장비 안에서 선별화, 그리고 소재 쪽으로는 도전주 쪽을 유심히 봐보자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네, 2차전지 선별하는 기준까지 함께 알려주셨네요. 다음으로는 제약바이오 섹터로 넘어갑니다. 한 줄평부터 알려주세요. 네, 삼바의 반등세, 그러나 여전히 쏠림의 섹터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쏠리는 섹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는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뭐 계속 이제 말씀을 드렸던 쪽인데 최근에는 좀 비만이 화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위고비 내용이 좀 나오면서 어찌됐건 지금 보니까 비만 그 치료제 삭센다죠. 이 특허 만료가 되다 보니까 바이오시밀러죠. 이제 바시에 대한 의약 복제품들 개발이 좀 활발해진다. 뭐 이런 내용들 나오면서 관련된 주들이 지금 모멘텀 반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차트 모습이 이제 펩트론이고 무거운 것 중에 좀 하나 보면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오늘 어쨌든 반등세 나오는 거 한미약품, 네, 뭐 요런 쪽 저점 반등을 또 좀 하고 있는 쪽이고 그리고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어찌됐고 오공장 그죠? CDMO, CMO 위탁 생산 이쪽에 가면 선도주자권으로 나설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주봉 바닥 잘 만들었죠. 80만 원에 제가 줄을 그어 놓은 거는 80만 원이 여러분 딱 중단 부근이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3반은 빠지면 모아가도 된다는 쪽이죠. 빠지면 모아가고 중단 쪽에 오면 조금 고되고 그래도 85만 원까지 중단 돌파하면 뻗어주면서 올해는 이제 88만 원 언저리까지 뻗은 게
최고치예요. 이런 과정으로 올해까지는 지속이 될 것 같고요. CMO, CDMO가 뛰니까 뭐 오늘 바이넥스라든지 이런 쪽도 반응합니다. 네, 그래서 구분 짓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 전에 이제 적응증 확대 소식이 있었는데 좀 뭉개졌던 한올바이오파마도 오늘 품목허가 부분이 있었어요. 중증 무력증인가요? 네, 이런 부분에 관해서 뉴스플로우가 좀 나왔던 부분인데, 중증 금무력증입니다. 이런 부분도 이제 품목허가 신청한다고 하면서 7%대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 적응증 확대되는 부분은 너무나 좋은 부분이죠. 그리고 뭐 굉장히 이제 단타 대회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뭐 HLB 이런 부분들이 이제 6.5%. 그럼 어디가 쉬냐? 오늘 ADC가 좀 쉽니다. 네. 주가는 좀 가고 있지만 뭐 워낙 최근에 조금 이제 부침이 시세가 좋았기 때문에 쉴 때도 좀 됐죠. 한 3일? 그저께 30만 원짜리까지 알테오젠 찍고 오늘 조금 내리고, 리가캠 이름 바꿨죠. 레고캠 바이오인데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뭐 나쁘지 않은 쪽인데 최근에 한 7만 7천 원까지 이제 잘 갔죠. 6만 3천 원부터. 그래서 조금 눌러줬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신고가 갱신한 쪽이 에이프릴 바이오죠. 네, 뭐 다 이 부분은 인터뷰를 통해서 알려드렸기 때문에 신고가 갱신하고 눌림 목적까지 21선 키 맞추기까지 지금 진행되는 쪽이다까지 정리를 해드리고요. 아직 그 낙수 효과까지는 보니까 조금 더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선별화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낙수 효과는 금리 인하가 진행되고 피벗에 대한 조정이 좀 있고 나면, 피벗에 대한 시차 조정, 그러면 제약바이오까지는 훈풍이 좀 불 것 같고요. 결국은 근데 제약바이오도 확실하게 지금은 ADC 내지는 뭐 비만 내지는 적응증 확대, 바이오 시밀러, 뭐 휴미라 등등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셀트리온, 이런 쪽으로 공략 포인트를 가져가셔야지 예전처럼 그냥 모멘텀 막 타고 우리 코로나 치료제 때처럼 그렇게는 좀 어려워 보이지 않나. 그래서 중장기 접근이 제약바이오에 관해서는 상당히 유효할 것 같다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 제약바이오 보시고요. 핵심 섹터 내 투자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섹터 전략 들어봤습니다. 오늘 좀 관심 종목 넘어가기 전에요. 오늘 목표가 도달 종목 있어서 함께 체크해 드립니다.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나왔고요. 바로 5월 17일에 추천 주셨던 유한양행입니다. 이 종목 조금 걸리기는 했는데 그래도 10%의 수익률 안정적으로 얻게 됐습니다. 유한양행 앞으로의 포인트는 어떻게 잡아볼까요, 전문가님? 네, 유한양행에 관해서는 말씀드렸습니다. 유한양행 리포트 자체가 읽기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다 한번 설명을 해드렸던 부분이고요. 액성 결함에 대해서 뭐 19번, 20번, 21번 적용되는 부분은 뭐 아스트라제네카의 어떤 경쟁 대항마 다 차지하고요. 제약바이오를 측정할 때 여러분들 RMPV를 할 때 가장 그 연구원들의 주관적인 부분이 시장 점유율입니다. 저는 그 유한양행에 관해서 하반기 모멘텀 이런 FDA 폐암 신약 승인에 관해서는 의심을 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폐암은 그 환우들을 보게 되면 내성이 좀 생겨서요. 이 약이 좀 앞서 나간다 이런 것들은 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분석을 해봤을 때는 특히 이제 19번, 20번, 21번 뭐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어려우시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유율 부분은 차지하고요. 지금 유한양행은 기술적 대응이 맞는 것 같아요. 네. 거래량이라든지 추세가 좀 꺾이는지 안 꺾이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반기 뭐 최대역까지는 저는 아니다. 이렇게 좀 판단하는데 일단 고점 돌파는 노려볼 만한 위치에 쓴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드는데도 잠조정 매수자들이 조금 들어오면서 올라갔으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 84,000원대 강하게 다시 한번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밀어주느냐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익절 대응을 해야죠. 저는 이 부분에 익절가 21선에 채우겠습니다. 강한 종목이라면 21선 무너뜨리지 않고 슈팅 줄 것 같거든요. 77,000원 익절가 잡고요. 이창 목표가는 86,000원으로 다시 재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한양행에 대해서 익절가를 주십니다. 77,000원 선 보셨고요. 그다음에 2차 목표가는 86,000원까지 함께 체크해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관심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동아 ST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또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강한데 이쪽도 약간 묶여있지 않나 싶네요. 동아 ST 어떤 포인트 볼까요? 네, 이거는 조금 뭐 퍼포먼스 쪽으로 접근을 한 쪽은 아니고요. 가격 경쟁력은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기간 조정이나 뭐 가격 경쟁력은 다 기간 횡보는 다 준 모습이고요. 오늘 조금 반등 나옵니다. 근데 아직 추세 변곡에 이르르지 못한 모습인데 바닥은 좀 찍었지 않나. 요렇게 이제 단타 접근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동아 소시오그룹의 전문 의약 업체입니다. 뭐 여러 약들 만들고 있는데 비만 관련된 그 어떤 레퍼런스나 히스토리를 좀 갖고 있어요. 1분기 실적은 별로 좋지 않았고요. 네. 실적 체크 포인트를 좀 가져가 봤는데 글쎄요. 저는 뭐 그 어떤 신제품 런칭이나 이런 부분을 좀 보지는 않고요. 바닥권에서 좀 올라오는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 한번 들고 와봤고, 기본적 분석상 문제는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그 형태로 끌고 가느냐는 관전 포인트일 것 같은데, 뭐 내년부터 좀 정상화가 될 것 같은데, 단기로 짧게 저는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 잡고요. 스타일 좀 바꾼 거는 알고 계실 테니까. 손절가 62,400원. 목표가는 5, 6%대 68,000원 제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아 ST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좀 짧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 68,000원, 손절가 62,400원으로 대응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스페셜 원 시간이었고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함께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시장의 중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남은 오후장 점심 식사도 맛있게 하시고요. 끝까지 오늘 장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